변호사님, 요즘 딥페이크 범죄가 늘어나고 있잖아요. 딥페이크가 정확히 어떤 범죄인지 설명해 주시면. 딥페이크라는 게 결국 페이크가 딥하다는 거죠. 본인이 만든 영상, 사진이 아닌데 허위의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내가 마치 그런 사진이나 영상을 찍은 것처럼 나오는 것들이고, 요즘 그걸 만들기가 너무 쉬워요. 뭐 어떤 텔레그램에도 뭐 그런 기능들이 있는 것 같고, 다른 어플, 어떤 경우에는 인터넷에 뭐 사진만 올려주면은 바로 뭐 페이크 영상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초창기에는 진짜 뭐 유튜브에 뭐 어떤 레슬러 얼굴에다가 강호동 씨 얼굴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정말 똑같다 라고 해서 서로 뭐 웃고 즐기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는데, 결국은 이런 기술들이 범죄에 악용되게 되면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리고 또 피해자가 양산이 되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최근엔 좀 문제가 많은 편이에요. 변호사님, 그런데 딥페이크 제작에 대한 처벌은 아직 없다는데 사실인가요? 딥페이크라는 게 단순히 합성을 한다고 해서 그게 모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.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뭐 진짜 재밌는 영상을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요. 사진을 이렇게 합성을 해서 재밌게 할 수도 있죠. 뭐 쉽게 말해서 단체 사진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가 없어. 그럼 그 친구를 이렇게 합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런 정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그런 것들을 처벌할 이유도 없겠죠. 그런데 악용을 한다. 어떤 악용이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, 보통? 성범죄. 그렇죠. 결국은 그게 다 문제인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. 성폭력 처벌법에도 있고요. 만약 그 대상이 아동 청소년이다, 그럼 아청법에도 있습니다. 대상자의 사진, 얼굴을 대상으로 허위, 나체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성적 수치심,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을 만든다. 그러면은 이건 처벌 규정 엄청 셉니다.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허위 합성에 대해서 성인 같은 경우에는 구속까지 일단 고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.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. 왜냐면은 단순히 한두 명만 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. 그 다음에 본인만 갖고 있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. 보통 단체 대화방이나 그런 데서 서로 주고받는 경우들도 있고요. 어떤 경우에는 그거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인 같은 경우에는 구속 위험이 대단히 높고요. 그 다음에 이 범죄를 보통 저지르는 나이대가 좀 젊어요. 20대도 있고요. 청소년도 있습니다. 그럼 청소년이라고 이런 경우에 안심할 수 있냐? 그렇지 않습니다.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합성 양이라든지 유포, 판매, 협박 이런 것까지 다 고려가 된다면은 구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성적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합성을 또 하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너를 놀려주려고, 너를 비하하려고 이상한 영상에다가 상대방 얼굴 붙이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런 경우는 뭐 성폭력 처벌법이나 아청법은 아니겠지만 모욕이나 이런 일반 형사범죄는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합성을 하게 되면 결국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있는 거죠. 변호사님, 그럼 제작한 게 아니라 이 영상을 받아서 시도만 한 경우에도 처벌받나요? 아까 말했던 그냥 정상적인 합성, 그런 경우에는 뭐 본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뒤에 얘기했던 그 모욕과 관련된 그런 영상을 보더라도 뭐 딱히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. 그런데 성적 목적으로 만들었던 이런 영상들이 있죠.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. 법 규정이 있어요. 성폭력 처벌법과 아청법에서는 성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상에 대해서 시청을 한 자도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보통 문제가 되는 게 내가 단톡방에 이렇게 있어요.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는 않고 어떤 사람이 툭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은 그 영상이 올라왔을 때 어떤 건지 알 수 있습니까? 모르죠. 그런 상태에서 그냥 클릭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이런 영상을 보려는 의도로 시청한 게 아니잖아요. 그때는 내가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시청과 관련된 처벌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. 그런데 애초에 그 단체 대화방의 목적이 그런 대화방이다. 그러면은 내가 그런 부인을 한다는 거는 나쁜 영향을 오히려 더 끼칠 수 있는 것들이죠. 변호사님이 겪으신 딥페이크 네. 실제 사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? 근데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는 진짜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.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카카오톡 스토리나 이런 데다가 뭐 어디 여행 갔다 와서 사진을 올리거나 하는 경우 많잖아요. 그것뿐이에요, 내가 했던 것들은. 그런데 이제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는 그 사진을 다운받아 가지고 얼굴을 그대로 따거든요. 따서 영상이나 사진에 바로 합성을 해버려요. 그래서 최근에 했던 것들도 피해 학생을 대리를 했던 사건들이에요. 고등학교 여학생들이었는데 같은 학교 남학생들이 그런 영상을 만들었죠. 자기들끼리는 뭐 장난이었다고 해요. 뭐 인스타에 올려진 사진 다운받아서 텔레그램에서 처음에 몇 명이 이렇게 만들고 그것들을 자기들끼리 돌려보다가 뭐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텔레그램에서 뭔가를 만들려면. 그러면 또 누구 초대해서 그걸 받아서 또 만들고 유포를 하고 자기들끼리 또 보고, 그 친구들 대상으로 모두 고소를 했었었고 지금은 검찰로 올라간 상태입니다. 단순히 그런 사건들은 청소년이라고 해서 선처를 받을
수 있는 사안들은 아니에요. 뭐 단독으로 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집단을 이뤘던 것들이죠. 피해 학생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. 저 같아도 만약 그런 영상이 누군가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길을 지나갈 때 혹시나 이게 누군가 유포돼서 봤던 게 아닐까라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어요? 그렇다 보니까 형사고소는 형사고소대로 하는 것들이고 지금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같이 들어간 사안이 있죠. 그래서 오늘은 딥페이크와 관련된 영상을 저번에도 몇 번 올려드렸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사건 정리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어요.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는 경찰 쪽에서도 그렇고 검찰 쪽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 어떻게든 더 관리하려는 범죄입니다. 이제 시작 단계이고 그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만약 그런 범죄로 적발이 된다면은 구속 기소까지 모두 고려를 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. 따라서 적어도 이런 영상을 보셨다면 이런 유형에 절대 다가가시면 안 됩니다. 내 인생이 망가질 수 있어요. 반드시 조심하시고 절대 이런 범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. 이상 이원우 변호사였습니다.